네, 내신 대비 모의고사 3회 문제, 고난이도 문제 해설을 좀 해볼게요. 요 4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 4차 방정식을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해봐야 될 텐데, 앞에 두 개는 x세제곱으로 묶이죠. 조리제법으로 해봐도 되고, 묶이는 게 보이는 친구들은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뒤에 x 빼기 4도 이렇게 본다면, 앞하고 뒤에 x 빼기 4가 공통인수기 때문에 x 빼기 4로 묶어주면 x세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요. 우린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근이 아니라 이쪽에서 나온 근이에요. 그래서 먼저 알 수 있는 성질 하나는 알파 세제곱 플러스 1은 뭐일 거다? 0일 거다. 즉 알파 세제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보통 우리는 1인 게 좋으니까 짝수 제곱해서 알파 6제곱이 1이다 이렇게 볼 거죠. 자, 그 다음에 저걸 찾으려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를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를 뽑히고, 얘만 인수분해를 따로 하면 여기 나오는 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나오는데, 알파라는 근은 여기서 나온 근은 아니고 허근이니까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요거는 뭐다? 0이다. 그래서 보통은 요 두 개 가지고 이제 저거를 찾아주는 거죠. 역할도 따로 있어요. 얘네들은 차수를 낮추는 역할, 낮아진 거 마지막 계산은 요걸로. 자, 그럼 한번 맞춰볼게요. 알파 6제곱이 1이기 때문에 알파 6제곱씩 곱하는 건 다 1이라서 의미가 없어요. 즉, 얘의 6에 가까운 배수를 생각하면 알파 2022거든요. 거기다 알파를 하나 곱했으니까 알파인 거야. 그리고 얘는 알파 6제곱에 2022는 6의 배수거든요. 그래서 쟤는 1이 되고요. 얘는 2022는 얘보다 크니까 조금 힘들고 2016이라고 생각하면 얘도 그 6의 배수거든요. 2016이 6의 배수니까 알파 5제곱이 남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알파 5제곱은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로 조금 더 낮추면 돼요. 6제곱으로 자르고 세제곱 필요한 건 세제곱으로 자르는 거야. 얘는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바꾸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되죠?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쓰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계산이 요게 되겠어요. 자, 그럼 난 여기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니까 알파 제곱 넘어가고 알파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1 나오죠.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이만큼이 뭐라고 나온다고요? 1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답이 뭐죠? 답은 2 해서 5번 보기가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요 연립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4쌍이 나온대요. 실수 4쌍, x, y 순서쌍이 4개 나오면 그 4개의 x, y들의 값들을 다 더하면 x끼리 다 더하고 y끼리 다 더하면 얼마냐 물어봤어요. 완전 계산으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거겠죠. 자, 일단은 절대값 x 빼기 y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에 나눠서 풀어야 돼요. 어떻게? x가 y보다 클 때 한 번이랑 x가 y보다 작을 때 한 번 나눠서 풀 건데요. 보통 같다는 아무 데나 넣어도 되는데 여기 x 쪽에 넣어서 선생님 얘기할게요. 자, 이 경우에는 저 절대값을 어떻게 푸냐? x가 더 크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냥 없어지죠. 그래서 2x 플러스 2y 이렇게 되고요. 아래 거는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x 마이너스 y, 여기 마이너스네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두 식을 어떻게 연립할까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서 y 마이너스 y는 여기서 사라져요. 그래서 이쪽이 y 없는 x에 대한 식이죠.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풀어서 x를 구하고 그 x들을 위에 집어넣어서 y도 순서쌍을 구하면 되겠죠. 자, 아래 거 풀면은 x제곱 x 넘어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뭐 또는 뭐예요? 여기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x 2 또는 마이너스 1 나왔으면 x가 2일 때 y는 이제 여기 대입해서 x, y를 찾아야 되겠죠. y에 대해서 정리를 할까요? 이걸 y에 대해서 정리하면 y는 2x 마이너스 3을 3으로 나눈 거, 3y가 2x 빼기 3이니까 요거죠. 자, x가 2일 때 y를 찾고 싶으면 x 2를 집어넣어 보세요. x 2 집어넣으면 y는 3분의 1. 요게 하나의 순서쌍이 된 거야. 저 4개 중에.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5.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x가 y보다 작다 풀었을 때도 몇 쌍이 나오겠어? 두 쌍이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절대값 안에가 음수기 때문에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겠죠. 전개까지 바로 해볼게요. 위에는 요거고 아래 거는 x제곱 빼기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는 좀 쉬웠던 게 밑에 게 y가 사라져서 x에 대한 식이니까 바로 풀렸는데 이번엔 여기도 yx가 살아있고 여기도 yx가 살아있어. 그래서 한 방에 해결은 잘 안 되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요게 1차식이고 요게 2차식이잖아. 그럼 1차식을 보통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하죠. 자, 1차식을 정리할 거예요. 요거. y 이쪽으로 넘어오면 y는 2x 플러스 3.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이 2x 플러스 3을 y 자리에 집어넣는 거죠. 이거 한번 정리하고 집어넣을게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2y 이렇게 되거든요. 2y도 넘어갑시다. 마이너스 2y는요. 한쪽을 0으로 만든 다음 y 자리에 요걸 대입. 2차식에 1차식을 2차식에 대입. 자, 요거 계산하면 x제곱항은 혼자고요.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x죠. x 있으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에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8은요. 요거 풀었을 때 나오는 x 두 개가 바로 x3, x4인 거예요. 어차피 누가 누군지 안 알려줬으니까 내가 정하면 돼. 근데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돼서 이제 근해 공식까지 쓰든지 아니면 선생님은 그냥 어쨌든 우리가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x랑 x3랑 x3 한만 알아도 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때 y3랑 y4도 한만 알아도 된다 이거거든. 선생님은 근각에서로 풀 것 같아요. 여기서 x3, x4 더한 건 뭐겠어? 4겠죠. 어차피 한만 구하면 되니까 맞아. 자, 그 다음에 y3 더하기 y4는 어떻게 할 거냐면 y랑 x는 요 관계식에서 보면 x3는 y3는 2x3 플러스 3이겠죠. 그래서 y3 플러스 y4는 x3랑 x4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y3는 2x3 플러스 3 그리고 y4는 2x4 플러스 3이니까 x3랑 x4의 2배 더하고 뒤에다가 3 2번 6 더하면 되죠. 근데 이게 3인 거 알았잖아. 3, 2, 6. 6 더하기 6이니까 12. 선생님 뭐 한 거냐면 이쪽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x가 근해 공식 써야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무리수 근이기 때문에 그게 하기 싫어서 근각의수로 어떻게든 처리를 한 거예요. 물론 x 찾아서 y 구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x좌표 y좌표 다 구했죠? 다 더하라 그랬죠? 다 써볼게요. 2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x1, x2 그리고 x3, x4는 더해서 3이야. 따로따로 안 구했으나 더해서 3 y1은 3분의 1 y2는 마이너스 3분의 5 y3랑 y4 더하면 12. 자, 요거 계산하면은 요렇게 더한 게 4고요 12 더하니까 16이죠 16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 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3분의 48 빼기 4니까 3분의 44 이렇게 돼서요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풀이가 정말 많거든요. 선생님이 한 4가지 정도 생각했었는데 일단은 한 이 문제 풀면서는 선생님이 3가지 정도만 한번 보여줘 볼게요. 자, 첫 번째 풀이는요,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저 방정식의 세 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알파 세제곱은 당연히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해서 알파 세제곱의 관계식을 얻어내고 베타 세제곱도 감마 세제곱도 그러겠죠. 그래서 뭐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알파를 저기 집어넣으면 알파 세제곱을 알고 싶으니까 알파 세제곱분으로 쓰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세제곱을 찾을까요? 알파 집어넣은 다음에 알파 세제곱 넘어가면 되죠.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2가 되거든. 근데 그렇게 바꿔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바꾸지 말고 요거를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1-알파 이 1-알파 세제곱만 한번 인수분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요만큼이 지금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인 거거든. 그럼 요만큼을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으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바뀌겠죠. 요게 바로 1-알파 세제곱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1-베타 세제곱도 같은 방법, 1-감마 세제곱도 같은 방법을 갖고 있죠.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1-알파 있고, 1-베타 있고, 1-감마 있고, 그 다음 -알파 세제곱 곱하고, -베타 세제곱 곱하고, -감마 세제곱 곱하고, 그거는 마이너스의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이니까 전체 세제곱. 이렇게.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세근의 곱은 -a분의 d 하면 -1이죠. -1 세제곱에 마이너스 곱하니까 1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거 3개 곱한 게 답이거든. 요 정도는 유형수에서도 많이 연습하잖아요. 이건 그냥 전개하면 금방 풀리거든요. 숫자만 다 곱한 게 1. 숫자 2개 문자 하나 곱한 게 -알파, -베타, -감마니까 묶어주면 이렇게. 숫자 2개, 숫자 하나 문자 2개 곱한 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문자만 다 곱한 게 -알파, 베타, 감마 나오면 여기다가 근각의 수 다 대입해가지고 하나씩 찾으면 되죠. 세근의 합은 -1, 그러면 1 플러스 1. 세근의 곱은 1 플러스 1. 세근의 합은 -1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플러스 1 해서 4가 나와서요. 답은 4번. 이렇게 되고요. 풀이 2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풀이 2라고 좀 설명을 할게요. 풀이 2를 여기까지 온 친구들은 요걸 좀 간단히 푸는 방법은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얘를 인수분해하면 x-알파, x-베타, x-감마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찾겠다라는 것은 요 x자리에 뭘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요? 1 집어넣는 거랑 똑같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의 x에 1 집어넣는 거, 이 좌변에 x에 1 집어넣는 게 요 값이랑 같다 이거죠. 요 값이 4였잖아요. 그게 여기다 1 집어넣어도 뭐야 지금? 4예요. 그래서 풀이 이번에 요거를 이제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자, 풀이 3번 한번 보여줄 테니까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풀이 3은요. 이 방정식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이거보다 조금 더 위에 그 차수를 좀 올려가지고 배울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x-1을 곱한다면, x-1을 곱하면 x 4제곱 빼기 1은 0이라는 식으로 바뀌죠. 요게 지금 x-1 곱하기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인 거거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방정식의 근 4개 중에 하나는 1이고 나머지 하나가 알파, 베타, 감마인 거야. 얘가요. 그러면 알파의 4제곱은 당연히 1이고, 요 방정식이 근이기도 하잖아. 베타의 4제곱도 1이고 감마 4제곱도 1인 거예요. 요 방정식의 근은 저기 있는 알파, 베타, 감마에다가 1을 하나를 더 추가해서 여기서 만들어준 거거든. 알파 4제곱은 1이에요. 베타 4제곱도 1이고 감마 4제곱도 1이야. 됐어요? 그럼 알파 세제곱은 뭐라고 할 수 있죠? 알파분의 1. 알파 4제곱이 1이면 알파 세제곱은 알파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를 알파분의 1로 바꿀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베타분의 1로 바꿀 수 있고요. 얘도 감마분의 1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분수가 나와서 좀 어려워 보이지만 세제곱까지 안 올라가도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끝나요. 자, 요거 다 곱하라고 하면 곱하면 되죠. 이거 알파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베타 마이너스 감마분의 감마 마이너스. 네. 이렇게 푸는 친구 있을 텐데 이렇게 풀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방법. 분자끼리 곱하는 건 아까 풀이 1, 풀이 2에서 했죠? 분모끼리 곱한 건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러니까 근각의 수로 바로 나오죠. 요게 이제 첫 번째 풀이 하나. 그리고 만약에 바로 여기서 풀고 싶다는 친구는 조금 머리를 쓰면 되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요거를 조금 차원을 높이고 싶어서 알파를 하나 곱해주고 여기다 베타 하나 곱해주고 여기다 감마 하나 곱해줘서 알파 마이너스 1로 바꾸고요. 요걸.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자기가 식을 다룰 수 있는 스킬이 많을수록 문제가 여러 방향으로 풀려요. 알파를 하나 곱해줘 앞에다. 뒤에다가 베타를 하나 곱해줘. 여기다가 감마를 하나 곱해줘. 그 대신에 마지막에 알파, 베타, 감마 한 번씩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3개 곱한 게 뭐냐 이거지. 요 3개 곱한 건 아까도 했죠? 그게 사실은 알파, 베타, 감마는 아까 전개한 모양이 그랬었던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면 요것도 4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이 답이에요. 10번 문제입니다. 요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2개일 때 정수 k가 될 수 있는 값을 다 더하면
얼마냐 물어보세요. 자, 위에 거 아래 거 중에서 위에 거 하나는 이제 정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해서 두 근 바깥쪽으로 답을 써주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6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제 나오죠. 위에 거 풀면. 자, 아래 거 풀면 어떻게 되냐면요. x가 k 플러스 3보다는 작고 k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라고 나오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됐으면 위에 거와 아래 거를 우리가 연립을 하기 위해서 보통 수직선에다가 이제 그리잖아요. 자, 2보다 크거나 같다. 2가 여기 있다고 치면. 그리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좀 조심해야 되는 게요. 이게 구간의 길이가 6이에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돼. 구간의 길이가 6이야. 그러면 구간의 길이가 6이면 이 사이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이 길이가 4니까 저 구간이 4보단 길거든. 그러니까 왼쪽에 조금이라도 겹치든 오른쪽에 조금이라도 겹치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양쪽이 다 겹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언제 겹치는지 좀 상황을 볼 거거든요. 근데 겹치게 만드는 정수가 2개. 해의 개수가 2개래. 그러면 2하고 뭐 1, 이 정도는 이제 봐야 되겠죠. 뭐 0도 표시는 해놓을게. 그 다음 6이 있으니까 여기 7하고 8, 이 정도는 좀 표시를 해둡시다. 자, 그럼 만약 왼쪽에서 정수가 2개가 들어가려면, 정수 2개가 왼쪽에서 답으로 합쳐지려면, 겹치려면 2가 포함이 돼야 되고 1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이걸 지금 그릴 거야. 이걸 그렸을 때 1하고 2가 딱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면 k 빼기 3이 왼쪽이 k 빼기 3이 0이어도 될까 안 될까? 돼요. 얘가 0이어도 0을 색칠 안 할 거잖아. 그러면 k 빼기 3이 0이면 k가 3일 때거든. k가 3일 때. 지금 내가 하는 건 k가 3일 때. k가 3이면 여기 0이고 여기 9야. 그러면은 k가 3이면 6이죠. 0에서 6까지. 요렇게야. 이게 k가 3일 때야.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겹치는 거 뭐하고 뭐야? 1하고 2. 두 개 다인 거예요. k가 3. 근데 k가 만약에 3보다 작잖아요? 3보다 작으면 이제 0이 들어가. 그러면서 3개. 또 왼쪽으로 가면 더 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되는 순간이, 처음으로 왼쪽에서 2개가 정수가 되는 순간이 k가 3일 때야. 어차피 정수 k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그 사이 보지 않아도 돼요. k가 3일 때 돼. 자, 그럼 k가 4일 때쯤 해볼게. k가 4일 때. k가 4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구간이 한 칸씩 오른쪽으로 가니까 1부터 5까지야. k 4 집어넣으면 7까지. 요렇게 되면 겹치는 게 뭐냐 이건데, 요거 2는 들어가죠. 하지만 1이 안 들어가. 얘가 색칠이 안 돼 있잖아. 1을 읽지 않잖아. 그래서 요렇게 해서 2만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겹치는 게 뭐만 들어가? 6이 들어가. 빨간색 지우고 보면. 됐죠? 빨간색은 아까 거고. 빨간색 지우고 보면 요게 안 들어가니까 2가 들어가고 요게 안 들어가니까 6이 들어가서 왼쪽 오른쪽 하나씩 들어가서 이때도 2개예요. 그래서 4일 때도 오케이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 K를 이제 한 칸 더 오른쪽으로 보내면 K가 5일 때. 즉, 한 칸씩 오른쪽으로 가서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되면 K가 5일 때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 왼쪽에선 겹치는 게 없어요. 얘는 2가 되지만 얘가 2가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가 겹치니까 여기서 정수는 6하고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5일 때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K가 5보다 이제 커지면요. 6, 7에다 이제 8까지 들어가. 그러면서 3개고 더 오른쪽으로 가면 4개고 나중에 저 K 빼기 3하고 K 플러스 3이 만약에 여기에 다 들어오잖아요. 다 들어오면 여기서 겹치는 것의 개수는 어쨌든 3개보다 많겠죠. 이 길이가 6이잖아. 아무리 작아도 5개 겹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더 이상 3개 겹치는 건 정수가 2개 겹치는 순간은 없다. 그래서 K가 뭐뭐뭐가 답인 거야? 3, 4, 5가 답이라서요. 더하면 12가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를 푸는 방법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도 선생님은 여러분이 제일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제일 풀이가 쉽게 나오는 그 단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면 이 방법을 모르는 친구는 굉장히 어렵게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방법으로 푸는 친구는 사실 이 방법을 생각을 못했을 뿐이지 계산은 정말 별게 없습니다. 자,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았더니 다 보지 않고 절대값이 30보다 작거나 같은, 즉 마이너스 30부터 30까지 사이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를 찾았더니
서로 다른 정수 x가 몇 개래요? 60개래. 이게 x가 마이너스 30부터 30까지거든요. 마이너스 30부터 30까지 개수 몇 개 있어요? 61개 있거든. 61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정수의 개수가 되는 걸, 이 부등식을 성립하는 걸 다 세봤더니 60개가 되더래요. 61개 중에서 60개가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만 안 되더라. 다른 건 다 되고 한 개만 안 되더라. 이 범위에서 한 번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정수 하나만. 그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요. 마이너스 300부터 300까지. 자, 선생님은 요걸 가지고 x가 마이너스 30부터 30까지 해서 정수 하나 빼고 생각하는 이 2차 부등식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인수분해도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나는 2차 부등식의 원리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2차 함수 그래프에 있죠. 그래서 그래프의 상황으로서 판단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바꿔서 좀 문제를 볼게요. 이 2차식이 이 1차식보다 큰 순간을 찾겠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그래프로 풀 거냐면 y는 요런 함수 그릴 거고요. y는 요런 함수를 그려서 왼쪽이 더 위에 있는 순간이 딱 한 번만 빼고, 저 안에서 딱 한 번만 빼고 왼쪽이 위에 있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나눠서 풀 건데요. 직선의 정체는 이미 정해졌거든요. y는 17x 플러스니까 딱 정해진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2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최고차항이 음수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음수인 게 이제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면 최고차항이 음수면 얘가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잖아. 이게 x제곱항만 있어서 되게 쉬워요. 이렇게 바꾸면. 얘는 17x 플러스 2니까 여기 y절편이고 기울기가 17이면 뭐 여기서는 엄청 내려갈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왼쪽에서는 어쨌든 2차 함수가 2이거든. 근데 어쨌든 오른쪽을 보면은 항상 1차 함수가 커요. 왼쪽은 뭐 그렇다고 치고 왼쪽은 두 점 만날지 한 점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는데 a 값을 따라서. 근데 오른쪽에선 반드시 1차 함수가 위에 있는 건 맞아. 왜? 1차 함수는 여기서 양수고 2차 함수는 무조건 음수잖아. 최고차항이 뭐라면? 최고차항이 음수라면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5가 음수라면 이렇게 된다고요. 음수라면. 근데 봐봐. 나는 지금 2차 함수가 2차 함수 빨간색으로 그리고 있지. 이 2차 함수가 요 1차 함수 직선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도록 하는 x가 한 번 빼고 다 돼야 돼. 마이너스 30부터 30까지 해서. 근데 이미 0에서 안 되고요. 0에서 얘는 2죠. 얘는 0이고 0에서 안 돼. 하나만 안 되라는데 0에서 안 됐지. 근데 0 오른쪽으로 다 안 돼. 지금 내가 원하는 건 2차 함수가 위쪽에 있는 걸 찾아야 돼. 근데 여기선 2차 함수가 위쪽이 아니란 말이야. 이해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최고차항이 양수인 상황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얘가 0보다 큰 순간으로 이제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저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요런 그래프가 돼요. 그리고 1차 함수 17x 플러스 2지. 17x 플러스 2는 y절편 2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원했던 건 x절대값이 32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부터 30까지 볼 때 마이너스 35 이쯤에서 칩시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27 볼 때 0 그리고 1 해서 30까지 볼 때 딱 한 번 빼고는 2차 함수가 위쪽에 있고 싶어. 이 빨간색이 위쪽에 있고 싶다고요. 한 번만 빼고는. 근데 0의 왼쪽에서는 빨간색이 더 위에 있는 거죠? 빨간색이 더 위에 있는 거 같죠? 빨간색이 더 위에 있는 거 같죠? 여기서 빼고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서 값이 만약에 3이야.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일 때 같으니까 안 되는 거지. 마이너스 3 안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0도 안 돼. 그리고 요 오른쪽도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포인트가 이거예요. 안 되는 게 무조건 몇 개라고요? 하나만 안 돼야 돼. 근데 이미 정수 중에 안 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내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일지 마이너스 1일지 마이너스 3일지 이런 거 모르죠. 여기도 1, 2, 3일지 모르지. 하지만
여기 x값은 반드시 뭐야? 0이거든? 2인이 하나가 안 돼야 되는데 하나 빼고 다 돼야 돼. 하나만 안 돼야 되는데 그 안 되는 건 0에서만 안 돼야 돼. 0에서는 이미 이참수가 1참수보다 무조건 낮아요. 0일 때 값은 정해져 있으니까 얘 0일 때 값은 여기 그죠? 얘 0일 때 값은 0이고 0일 때 값은 2야. 이거는 a의 값에 관계없이 얘는 항상 0,0 진하고 0,2 진하거든. 그러니까 0일 때 x가 0일 때 안 돼 이거. 그러면 60개가 되라고 그랬으니까 0에서 하나 안 됐고 나머지 왼쪽 오른쪽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0까지 1부터 30까지는 다 되라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30까지 다 되고 1부터 30까지 다 돼야 돼. 되라는 게 뭐예요? 이 참수가 더 위에 있으라는 거야. 이 참수가 더 위에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이런 데 있으면 될까? 안 돼요. 마이너스 1이 요거보다 왼쪽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 이 참수가 더 커야 된다 이거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은 그렇다고 치고요. 마이너스 1은 그렇다고 해주고 더 중요한 게 1이야. 1. 1에서의 값은 만약에 여기가 1이잖아. xf가 1이잖아. 그러면 이 참수가 1참수보다 낮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는 건 딱 한 번이어야 되는데 0이 안 됐다고요 이미.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 참수가 커야 돼. 그 말은 1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야. 1이 여기. 둘이 만난 점 있죠. 만난 점. 만나는 점보다 오른쪽에 1이 있어야 이 참수가 더 높겠죠. 그 다음부터는 다 높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요게 1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두 번 하면 돼요. 근데 사실상 그래프의 대칭성을 생각하면 이건 대칭성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일 때보다 언제가 중요해요? 1일 때 값이 크다가 중요하거든. 마이너스 1일 때도 해봐도 돼요. 해봤자 여기에 묻혀. 그렇죠? 자, 그래서 뭐 해보면 이제 둘 다 하긴 할게요. 왜 묻히는지 봐봐. 마이너스 1일 때 이 참수가 더 커야 돼 값이.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5가 마이너스 15보다 크다 나와요. 됐죠? 그래서 이거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0이 0보다 크다 나와요. 요거 풀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도 이 참수가 더 위쪽에 있어야 돼. 0에서 안 됐으니까 0 빼고는 다 돼야 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30까지 1부터 30까지. 그래서 x에 1 집어넣으면요 똑같이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5가 요 오른쪽이 뭐보다 크다 나오냐면은 19보다 크다 나오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5보다 크다랑 얘가 19보다 크다는 얘가 19보다 크다가 겹치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생각하면 된다 이거예요 사실. 넘어가면은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4가 0보다 크다 나와요. 요걸 풀어야 되는데 요거 푸는 게 끝이 아니라 요거랑 겹치는 거 찾아야 되죠. 얘 풀면 얘 묻힌다고 그랬어요. 아무 의미 없이. 자, 마무리 계산 여기다가 할게요. 지우고. 자, 선생님이 여기 이제 옮겨 적었거든요. 위에 두 개 내가 따져야 되는 부등식 연립하면 되죠. 근데 얘를 이제 풀라고 봤더니 얘는 판별식을 써보잖아요. 얘의 판별식. 얘는 0의 판별식. 그러면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다는 건 x축하고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고 이렇게 붕 뜨거든. 이 함수는.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다 했을 때 모든 실수가 다 나와요. 모든 실수. 그래서 사실상 모두 다 답이니까 얘만 되게 하면 되는 거야. 얘 인수분해해서 근 구해보면 되겠죠. 인수분해 되는지 봅시다. 2a, a. 그리고 9, 6이니까 6, 9 하면 되는 거 같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a는 뭐보다 작고 두 근 중에서 작은 게 마이너스 2분의 9죠.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작고 또는 뭐보다 크다 a가 6보다 크다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범위는요 요렇게 나와요. 근데 계산을 그냥 어렵게 주려고 요렇게 준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00부터 마이너스 2분의 9 전까지니까 되는 게 a가 마이너스 300부터 음수적으로 되는 건 마이너스 300부터 마이너스 5까지 돼요. 얘가 마이너스 4. 얼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5까지 되겠죠. 또 6보다 크다니까 뭐부터 돼요? 7부터 돼. 7부터 어디까지 돼? 300까지 돼. 여기 몇 개가 있냐 이거예요. 여기엔 몇 개가 있어요? 296개. 맞죠? 여긴 몇 개가 있어요? 294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더하고 더해주면 되겠죠. 더하면 몇 개예요? 590개.
이렇게 나와서 4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원이 이렇게 있을 때 10등분하는 점으로 10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0개 중에서 3점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10개 중에서 3개의 점 잡으면 여기서는 다 삼각형이 되거든요. 삼각형이 안 되려면 한 직선 위에서 3점 잡아야 되는데 원에서는 한 직선 위에 3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 삼각형이 하나가 아니라 외심이 삼각형 외부에, 즉 외심이 삼각형 외부에는 둔각삼각형을 얘기하죠. 외심이 빗변에 있는 건 직각삼각형, 외심이 삼각형 안에 있는 건 예각삼각형,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난 지금 이 표현 자체가 둔각삼각형이 몇 개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둔각삼각형. 그럼 둔각삼각형을 찾아내라는 거겠죠? 자, 둔각삼각형을 여기서 만드는 몇 가지의 상황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봐야 돼요. 우리 교재에서 많이 풀었었죠? 둔각, 직각. 예각은 안 했었어요. 왜? 예각은 따로 규칙성이었기 때문에 전체에서 직각 구하고 둔각 구해서 뺀 게 예각이에요. 예각을 따로 구하려면 좀 어려워. 자, 둔각은 좀 구하는 게 쉬운데 둔각이려면 각이 좀 넓어야 되잖아요. 넓으려면 점끼리 좀 붙어 있는 게 좋거든. 그래서 일단은 세 점이 이웃한 것들, 요거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점이 이웃한 거, 요런 거. 요런 거 둔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둔각이겠죠. 당연히 요 각이 90도 넘거든요. 선생님 정확히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누군가가 요렇게 하면 이게 지름이거든요. 지름이니까 여기가 90도죠. 여기가 90도면 여기랑 여기 중에서 이게 더 큰 거 아니까 일단은 45도보다는 크겠죠. 여기가 45도. 45도보다 크고 여기도 대칭으로 45도보다 크니까 둔각은 맞아요. 뭐 이 정식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총 몇 개 있겠냐 이거야. 세 점이 이웃하는 거는 이것도 있지만 이게 한 칸씩 왼쪽으로 가서 이런 것도 있죠. 한 칸씩 왼쪽으로 가서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몇 번 돌 수 있어? 10번 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개 있다? 10개 있다. 10개가 뭐예요? 세 점이 이웃한 거. 세 점이 이웃한 거. 10번 있다 이거예요. 자, 세 점이 이웃한 거 있죠? 그 다음 선생님 뭐 하겠어요? 두 점만 이웃한 거. 둘은 붙여서 잡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였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이제 이웃하지 않은 점에서, 이웃한 건 여기서 썼으니까 세면 안 돼요. 이웃하지 않은 점에서 하나 잡을 거야. 이런 거. 둔각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둔각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 여기가 둔각일까 아닐까. 그거는 몇 개 보여주고 그 중에서 한번 판단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보여요. 자, 여기 지금 잡을 수 있는 게 이렇게 6개가 있거든요. 양쪽 이웃한 거 안 잡으면 점이 6개 있잖아. 6개 중에서 2개 빼고는 둔각이 돼요. 왜냐면 그 2개가 뭐냐면요, 이 중에서 요렇게 잡는 거 있죠. 이거는 여기가 직각이에요. 왜? 지름을 잡을 때를 포인트로 잡는 거, 지름이야. 그러면 이거보다 왼쪽에 점 잡을 때 요렇게 잡은 거 있죠. 각이 더 크죠? 왼쪽에 점 잡을 때 각이 더 크죠? 직각보다 더 벌어져요. 왼쪽에서 점을 잡으면. 그러면 요 둘은 뭐라는 거야? 둔각. 이거 잡았을 때 둔각, 이거 잡았을 때 둔각이고, 요거 잡았을 땐 직각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요것도 지름이거든. 보여요? 요거 잡으면 지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90도야. 이 삼각형은. 그러면 이거보다 오른쪽으로 2개 잡는 거 있죠. 즉 이런 삼각형, 그리고 이런 삼각형. 얘네들은 다 이 각이 90도보다 더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둔각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웃한다라고 할 수, 나머지는 이웃하지 않게 잡았을 때 몇 개씩 나와요? 4개씩 나와, 둔각. 점을 6번 잡으신데 그 중에서 2개는 직각이고 나머지가 둔각이야. 그래서 4개씩 나오는데 얘네들이 이웃할 때 4개죠. 얘네들이 이웃하는 걸로 잡아도 4개, 4개. 돌아가면서 몇 개씩 나오겠어? 4개씩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도 40개가 나올 거야. 4 곱하기 10이라고 합시다. 그죠? 이건 2점 이웃. 2점 이웃 시켰을 때 한 번에 4개씩 나오고요. 그걸 10번 돌리기 때문에 곱하기 10이 붙는 거예요. 자, 지우고 두 점도 이웃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느 점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로 둔각삼각형 마무리 구해볼게요. 자, 세 점 중에서 어느 것도 이웃하지 않게 잡으려면요, 이게 둘이
한 칸 떨어졌다고 칩시다. 요렇게. 그죠? 자, 그 다음 얘랑도 붙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요렇게. 이거 둔각삼각형 될까 안 될까? 요것도 아까처럼 생각해보면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거든요. 여기가 지름이니까 이게 직각이죠.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그러면 대칭으로 이웃하지 않게 잡으면 요거. 이 노란색이 직각삼각형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기준으로 왼쪽에서 요 점 잡았을 때만 둔각이에요. 이 점 잡으면 안 돼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 점 한 번. 또 이쪽으로도 이 점 한 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점에서 출발했을 때 직각삼각형보다 각이 큰 거, 요 각이 더 벌어진 건 양쪽으로 두 개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양쪽으로 세다 보면 겹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겹치지 않게 세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자, 이쪽 하나만 생각할 거야. 이쪽 한 점에서 두 칸 띈 거. 요렇게가 하나 있죠. 이렇게가 왼쪽으로 한 바퀴씩 돌면서 계속 있겠어, 없겠어? 계속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한 칸 건너뛰고 한 칸 건너뛴 걸 한 걸 요 점에서 해보면 한 칸 건너뛰고 요거 잡고 한 칸 건너뛰고 요거 잡고 요 삼각형, 이 삼각형도 뭐가 된다? 둔각이 된다 이거야. 한 바퀴 돌면서 계속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또 몇 개 있겠어요? 10개 또 있겠죠. 이거 하다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저기서 대칭으로 있었던 거 안 생긴 거 있잖아. 그거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점 잡잖아요. 이 점. 이 점으로부터 두 칸 가고 두 칸 간 거 있죠.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걸 파란색에서 또 세버리면 겹치니까 아예 한쪽만 세서 10번 돌리면 낫겠어요. 그래서 10이죠. 이게 이웃하지 않는 거. 어느 것도 이웃하지 않게 잡는 거. 그래서 10개, 40개, 10개 더하죠. 그래서 몇 개가 돼요? 60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1부터 8까지 8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 4장을 골라서 일렬로 나열할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라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 조건, 내 숫자, 나열한 내 숫자의 합이 6의 배수. 그리고 일렬로 나열된 4장의 카드 중에서 홀수가 적힌 카드는 서로 이웃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6의 배수가 되려면, 내 숫자를 더해서 6의 배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범위가 없으면 너무 생각하기가 힘들거든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작은 것들과 제일 큰 것들을 더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뭐부터 뭐까지 가능한지를 볼 건데, 만약에 제일 낮은 거 4개를 뽑았다라고 해서 더하면은 1, 2, 3, 4 더하니까 얼마예요? 10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저 8개의 숫자 중에서 4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할 때 그 4개를 더한 건 아무리 작아도 10 이상이야. 제일 작은 4개 더한 게 10이니까. 그리고 제일 큰 4개를 더하면 10, 26이 돼요. 그러면 결국 내가 원하는 건 내 숫자의 합이 6의 배수고 싶은데 그 숫자는 10하고 26에서 사이에서 나와요. 10보다 크고 26보다 작고, 10보다 크거나 같고 26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그러면 이 안에서 6의 배수라는 건 사실 3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숫자를 더해서 12인 거 한 번 있을 거고요. 내 숫자를 더해서 18인 거 있을 거고요. 내 숫자를 더해서 24인 거 있을 거예요. 그 3번 말고는 내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일단 이해 갔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더했을 때 10이고 제일 큰 거 더했을 때 26이니까 그 안에서 내 숫자를 더했을 때 6의 배수고 싶으면 이 3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12가 나오게 하는 숫자 조합을 찾을 거고 18이 나오는 조합, 24가 나오는 조합을 찾을 거예요. 자, 12가 나오려면 제일 작은 걸로 1, 2, 3을 넣어볼까? 1, 2, 3 넣으면 6이잖아요. 셋이 더하면. 그럼 여기다 6 하나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1, 2, 3, 6. 됐죠? 자, 그 다음 1, 2, 얘네 하나씩 자리 바꾸면 4, 5죠. 하나씩 키우고 늘리고 하면 4, 5. 요거 되죠? 자, 그 다음 얘를 이제 하나 올리는 대신에 얘를 하나 줄이면 4랑 똑같고 얘를 하나 내리는 대신에 얘를 올리면 똑같죠. 그러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제 내 숫자 더해서 18인 거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많이 따져봐야 돼. 자, 일단은 제일 작은 걸로 2개 주면 1, 2거든요.
그럼 여기가 7, 8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 2개면 제일 큰 거 2개 이렇게 가야 되거든. 자, 그러면 1을 고정한 채로 얘네들을 바꿔가면서 하나씩 찾아볼게요. 1, 자, 2를 하나 키웠어요. 그러면은 8이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 7이 작아지죠? 일단 첫 번째 요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얘 하나 늘려볼게. 4로 늘릴 때 하나 키웠죠? 그때 얘가 하나 줄어도 되고 얘가 하나 줄어도 돼. 그래서 1, 4, 5, 7도 되고요. 1, 4, 6, 1, 4, 5, 8. 1, 4, 5, 8도 되고 1, 4, 6, 7도 돼요. 그렇죠? 이거 등운돈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그냥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4하고 5니까 더 이상 얘가 올라갈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 올라갈 수 있겠죠. 4가 하나 올라가지. 근데 7이 내려오거나 6이 내려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끝났어. 1로 시작하는 건 여기까지가 끝이다 이거야. 그럼 이제 2로 올라가야 되죠. 2. 2면은 그 다음이 제일 작아도 3이죠. 둘이 더해서 5거든. 둘이 더해서 5니까 13 만들려면 5, 8. 큰 거 껴서 얘기하면 5, 8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얘 하나 늘릴 거야. 4로. 그 대신에 얘 하나 줄면 4죠. 안 되죠? 얘가 하나 줄어. 그럼 뭐가 돼요? 5, 7. 이거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하나 올라가고 얘가 하나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2, 3, 6, 7.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2로 시작하는 거는 끝났고 이제 3으로 시작하는 걸 해보면 3, 4 이렇게 하면 7이죠. 7이니까 더해서 11이 되는 두 숫자는 5, 6. 요게 이제 마지막 숫자 조합이겠죠. 18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개 더해서 24인 거 찾아볼 건데요. 4개 더해서 24인 거는 6, 7, 8 더하면 제일 큰 거 6, 7, 8 더하면 21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거 와도 3이 와야 돼. 3, 6, 7, 8 이렇게 더한 게 24예요. 그럼 몇 개 안 되겠죠. 자, 얘 하나 줄인 대신에 얘 하나 키우면 4, 5, 7, 8 되고요. 더 이상 얘가 늘리고 얘가 줄일 수 없잖아. 그 대신에 네, 더 이상 없네요. 그래서 요 2개밖에 안 되겠죠. 나머지 낄 수가 없죠. 얘가 하나 작아지는 대신에 뭐가 하나 커질 수 있는 게 없죠. 안 겹치게. 그래서 2가지밖에 없다. 자, 그럼 마무리. 여기서는 2번 냈고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냈고 여기서는 2번 냈죠. 그래서 총 12번의 숫자 조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족권을 만족하는 게 12개의 숫자 조합이 있고 또 그걸 다 나열해야 되잖아. 나열할 때 규칙이 이거야. 일렬로 나열하는 4장의 카드가 있을 텐데 홀수가 적힌 카드는 서로 이웃하지 말라거든. 근데 이 12쌍의 숫자 조합이요 다 어떻냐면요, 짝수가 2개고 홀수가 2개예요. 짝수 2개고 홀수 2개요. 짝수가 2개고 홀수가 2개야. 짝수가 다 2개고요 홀수가 다 2개야. 이게 생각해보면 6의 배수가 되려면 짝수란 소리잖아. 다 더해서 짝수려면 냈다 짝수거나 냈다 홀수거나 2개 짝수 2개 홀수여야 되는데 홀수끼리 4개 더해서 6의 배수가 안 돼요. 홀수가 1, 3, 5, 7이잖아. 더하면 6의 배수가 안 되거든. 짝수 4개 더해도 6의 배수가 안 돼요. 그 말은 무조건 짝수 2개, 홀수 2개인 상황밖에 안 일어난다 이거야. 이 12개가 다. 그러면 짝수 2개, 홀수 2개면은 짝수 2개, 홀수 2개 중에서 홀수끼리 이웃하지 않게 할 거예요. 그러면 뭐 이웃하지 않는다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자리가 짝수 뭐 이렇게 할까요? 하얀색으로. 네 자리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홀수, 홀, 짝, 홀, 짝. 아니면 홀, 짝, 짝, 홀. 아니면 짝, 홀, 짝, 홀. 몇 가지? 3가지가 있는 거죠? 얘를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맞나요?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이제 저 숫자들을 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 해볼게요. 자, 숫자 조합이 몇 개 있고 12개 있고 그때마다 홀수, 짝수 자리 잡아줄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고
있고, 세 가지 있고. 자, 아직 홀수끼리 나열, 짝수끼리 나열 안 했잖아요. 홀수, 짝수, 나열하는 게 몇 팩, 몇 팩? 2팩, 2팩. 예를 들어서 1, 2, 7, 8로 하기로 했다 이거야. 그럼 1, 2, 7, 8은 요렇게 집어넣거나 요렇게 집어넣거나 요렇게 집어넣는 세 가지가 있고, 그때 2하고 8, 2하고 8이 짝수잖아. 2, 8 들어갈래, 8이 들어갈래가 두 가지. 1, 7이. 1, 7 들어갈래, 7, 1 들어갈래가 두 가지. 그래서 이 경우로 네 가지 있고, 거기에 네 가지 해서 네 가지가 총 3번씩 나오고, 그게 이 숫자 조합 12번에 다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 답의 계산이 되고요. 요거 곱하면은 144가 나오게 돼서요. 거기에 1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21번 문제입니다. 2차 정사각형열 A에 대해서 A제곱을 줬고요. A의 XY가 곱한 건 PQ가 된다 그랬을 때 A의 X 플러스 P랑 Y 플러스 Q 위에 요걸 계산한 결과를 보기에 있는 것 중에서 답으로 쓰라고 써있어요. 자, 얘를 이제 쪼개서 써야지 뭔가 계산이 되겠죠. 2 곱하기 1의 곱해진 걸 아니까. 그래서 A에다가 나는 XY 곱한 거 하나랑 A의 PQ 곱한 거 하나 이렇게 쪼개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거 처리해버리면요. A의 XY는 PQ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건 PQ로 바꿔버리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쪽이 이제 뭐가 안 보일 거예요. 근데 A 제곱을 난 알고 있잖아. A 제곱을 알고 있으니까 사실상 A 제곱이 나오면은 이걸로 바꿔버려서 계산을 할 수 있거든. 그럼 A 제곱을 어떻게 맞냐? A PQ. PQ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 있잖아. 근데 오른쪽을 왼쪽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 PQ를 A의 XY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 이건 A 제곱의 XY잖아요. A 제곱이 저거죠. 그래서 PQ랑 A 제곱이 300-1이니까 거기다가 XY를 곱하죠. 요거는 PQ에다가 요거 계산해 본 친구들은 3x-y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더하면 3x P를 먼저 썼나요? 거기에? P 더하기 3x 그 다음에 Q 마이너스 Y죠. Q 마이너스 Y 이렇게. 그래서 2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22번 문제입니다. A 물통, B 물통이 있는데요. A 물통에서 40%의 물을 퍼내서 B에 넣어요. B에 넣고 그 B에 넣은 다음 B의 물통을 거기서 또 40%를 A 물통에 또 넣어요. A에서 40% B에 넣은 다음 섞고 B의 40%를 다시 A에 넣어. 이러한 시행을 N번 한 후에 이 물통에 A, B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각각 AN, BN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했을 때 남아있는 물의 양을 A1, B1이라고 하고 두 번 했을 때 남아있는 물의 양을 A2, B2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N 플러스 1번 했을 때 A 물통과 B 물통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N번 했을 때 물통에 물의 AN, BN 양의 이 행렬을 곱한 것만큼이 되더라. A, B, C, D가 무엇인지 구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연산을 한번 맞춰 볼 건데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보면 A 물통이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에 AN만큼의 물이 있다고 칩시다. N번 했어. N번 해가지고 여기 AN만큼의 물이 있다고 치자. 자, 여기는 B 물통이 있어요. B 물통에도 물이 얼만큼 차 있겠죠. 그걸 BN이라고 부른다고 한 거야, 문제가. 자, 근데 어떻게 하냐면 N 플러스 1번째, 그러니까 이 시행을 한번 할 거야, 여기다가. 얘의 40%를 여기 넣어주고 그 다음 섞은 다음 얘의 40%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A에서 40%를 B한테 주고 난 상황,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는 물이 좀 줄어들었겠죠. 0.6 AN이 남은 거 맞아? 40% 줬으니까 10분의 6이라고 쓸까요? 10분의 6? 분수? 분수? 네, 분수라고 씁시다. 네, 이렇게. 자, 그 다음 B 물통은 A 물통한테 40%를 받았잖아. 그럼 물의 양이 좀 늘어나죠. 원래 BN만큼 있었거든? 근데 AN의 10분의 4만큼을 받은 거야, AN은.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여기에 추가가 된 거야. 이만큼이 여기에 추가가 된 거야. 그치? 0.4만큼이.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물에서 또 0.4만큼을 쟤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 A, B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 0.4를 빼주면 여기에 0.6만 남아있겠지 얘는. 그러면 여기다 0.6을 곱하면 10분의 6을 곱하죠. 10분의 6 BN 더하기 여기다 10분의 6을 곱하면 100분의 24 AN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0.4만큼을 여기다 넣어줬잖아. 여기 0.6 곱했으니까 맞죠? 자, 0.4만큼을 여기 넣어줬으니까 원래 10분의 6 AN이 있어. 원래 10분의 6 AN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얘 0.4, 즉 10분의 4씩 곱해서 써주면 10분의 4 BN과 10분의 4 AN에 10분의 4를 곱하니까 100분의 16 AN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 있는 게 바로 AN 플러스 1이야. n번째 한 거에서 한 번 똑같은 시행을 했을 때 얘가 BN 플러스 1이고. 됐죠? 자, 그러면 AN 플러스 1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요. 얘네들이 더해서 쓰면 100분의 76N, 76AN 하고 10분의 4BN. 이거 100분의 40이라고 쓸게요. 분모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자, 그 다음 B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냐면 BN 플러스 1은 AN의 100분의 24 곱한 거. 그리고 BN의 60%인 100분의 60N이 남아있어요. 됐죠? 이걸 행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요거 한번 계산해봐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곱하면 AN의 A배, B배의 BN 곱한 게 AN 플러스 1이네. 그러니까 이쪽이 이거 곱하기 이거의 25분의 1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요게 A고 요게 B 자리에 들어가야 되잖아. 물론 25분의 1을 안 했거든? 안 하고 일단 쓸게. 그러면 100분의 76, 100분의 40에 AN, BN 쓰면 이게 바로 이거 곱하고 요거 곱한 거죠. 그게 AN 플러스 1이고. BN 플러스 1을 찾고 싶으면 여기 있는 거 AN 곱하니까 100분의 24 여기. 100분의 60이랑 BN 곱하니까 여기가 100분의 60. 요렇게 자리를 잡으면 되죠. 자, 왜 25분의 1을 빼라고 했냐면요. 얘네가 4로 약분되거든. 4로 약분해서 쓰면 요거 찾는 거잖아요, 결국에. 25분의 19, 25분의 10, 25분의 6, 25분의 15고 그거를 25를 다 빼내라 이거는 얘네들을 다 요 행렬 안에 있는 걸 다 자연수로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25분의 1로 빼내면 9, 19, 10, 6, 15. 이게 바로 A, B, C, D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그래서 보기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